퇴사 후 SNS로 돈을 번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초반 1년 동안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지만 후반 1년 동안은 인플루언서 작가로 살아가면서 나름 직업이라고 말할 정도는 되었어요.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이 메인 채널인데요. 인스타그램으로 일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은 좋은 이야기보단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100% 주관적인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노트북만 있으면 또는 휴대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디지털 노마드로서 좋은 점은 이동 시간에 처리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간 활용이 좋다는 점이었고, 단점으로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해야 하다 보니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보단 놀러 가서는 일을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자는 마인드라 그런가 봐요. 또한 교육이 주 업무라서 그런지 저를 믿고 와주시는 분들께 퀄리티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해서인지 수업을 앞두고는 최대한 일터에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한 건 딱 한 번뿐이었어요. 막상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보니 저와는 맞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일터에서 하루에 최소 10시간 정도는 일하고 많이 일할 때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20시간 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게 16시간 정도예요. 이렇게 한 자세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의식적으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체력도 계속 떨어져서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현실인데요. 2023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사 다닐 때 연봉에 비하면 거의 5배 정도 벌었어요. 연봉도 세금 다 떼면 별로 가져가는 게 없듯이 사업자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저는 지식사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았고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높다고 해서 그만큼 순수익이 큰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이 경험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글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매출에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과 순수익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하는 건 매출이 아닌 순수익인 만큼 비용을 줄이는 방법, 번 돈을 지키는 방법과 같은 것들에 더욱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제 막 돈을 버는 입장이다 보니 번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해요. 경제 쪽에서는 아는 게 없어서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매출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잘 버는 때가 있고 못 버는 때가 있어요. 목표치의 50%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규칙 같은 걸 정하셔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에겐 숙명 같은 거 아닐까요? 불안정한 매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보여지지 않는 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SNS로 일을 한다고 해서 100% 프리랜서는 아니죠. 직장인인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며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프리랜서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나 목표 설정, 행동력에 있어서도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고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좌절이나 고민 해결, 자존감 하락과 같은 일이 생길 때 스스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전부 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저도 퇴사 후에 2년 동안 프리랜서로 살면서 정말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나 SNS는 직업 특성상 보여지는 것이 많고 아무래도 좋은 것들만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가면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면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강박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감이 강해지고 거짓말도 늘어나게 됩니다. 감염증후군에 빠지면 리플리 증후군 같은 안 좋은 병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땐 힘들다고 SNS에 터놓고 어려울 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팔로워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함께 으쌰으쌰 하게 되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혼자 어둠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늘어나는 팔로워나 구독자 수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결국은 본인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SNS로 일을 하면 할수록 솔직함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혼자서 싸워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퇴사를 하던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속에 숨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저를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훈련을 하다 보니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 눈을 마주치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인기피증은 거의 사라졌고 우울증 약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아직 완치가 안 돼서 가끔 공황 증세가 올 때 약을 먹어요. 그마저도 매일 먹던 걸 조금 줄이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공황장애라는 게 자주 재발을 하더라고요. 쉽게 완치되는 병이 아니었어요. SNS로 돈을 벌며 느낀 것 중 가장 큰 건 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직업도 예전보다 다양해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직업이냐? 뭐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떳떳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보람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성장하고 사람들도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함도 자주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취감도 정말 커요. 글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자부심이 크고요. 저의 정체성은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고 있고 자극적이기만 한 컨텐츠가 아니라 진심과 진정성 그리고 본질이 담길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글이 아닌 말로써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제 방식대로 성장하고 싶어요. 많은 팔로워와 구독자가 생기면 당연히 좋겠죠.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숫자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오래도록 함께 하실 분들이 진짜 팔로워였으면 좋겠고 구독자였으면 좋겠어요. 몇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다. 그런 타이틀보다는 얼마나 진심으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 SNS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좁디 좁은 조직 생활 속에 갇혀서 내 자신을 잃어갈 때 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이 되어줬으니까요. 저에게 SNS가 그랬듯이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 알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